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시간입니다. 저는 산업부 부장 원종태입니다. 요즘 국내 최대 비철금속 업체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영풍과 최윤범 회장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인데요. 오늘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분석과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취재하고 있는 뉴시스 산업부 유희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원래 그 영풍과 고려아연은 70년 넘게 그 동업관계가 이어져 왔는데요.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을 갑자기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고려아연의 모회사인 영풍그룹은 장병희와 최기호 두 창업주 가문이 75년간 동업하며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장씨 가문은 전자계열사를,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계열사를 맡으며 분리 경영을 해왔는데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9년 4월 최씨 3세인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최 회장은 영풍그룹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며 한화, LG 등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인 영풍과의 지분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씨 가문도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을 늘리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대표이사가 된 최윤범 회장이 이 경영권 분쟁을 준비해 왔다면 최소 4, 5년 이상은 준비한 셈인데요. 그러다 이제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과 고려아연이 본격적으로 충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양측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배당은 줄이고 자사주를 이용한 우호 세력 확보는 더 하려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에 맞서는 영풍이 표대결을 벌인 것인데요. 네. 결과는 배당은 그대로 줄었지만 자사주 추가 활용은 일단 막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결국 1승 1패 무승부였는데요. 양측은 이후에도 지분을 계속 더 사들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영풍의 그 석포제련소, 그 석포제련소의 황산 처리 문제로 영풍과 고려아연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이 황산 갈등은 또 뭔가요? 그렇습니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에,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에 각각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련을 재련하면 황산이라는 부산물이 생기는데요. 네. 황산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처리 시설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영풍 석포 제련소에 이런 황산 처리 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영풍은 고려아연의 황산 처리를 맡겨왔는데 올해 4월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장씨와 최씨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고 결과적으로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에 나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또 이번 경영권 분쟁을 쩐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번 분쟁의 본질이 담겨 있죠. 이 쩐의 전쟁이라는 뜻은 정확히 뭔가요? 쩐의 전쟁이라는 것은 양측 모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표현입니다. 특히 한쪽이 공개 매수가를 올리면 다른 쪽에서 그보다 더 금액을 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지난달 처음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내건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63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8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고려아연도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같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만 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이 오가면서 쩐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풍이 이 같은 쩐의 전쟁을 또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을 상대로 그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이걸 왜 기각한 건가요? 쟁점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특별관계자가 공개 매수를 하는 기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영풍은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과 특별관계자인 만큼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같이 활동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양측이 특별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풍은 판결 이후 다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쟁점은 특별관계가 아니라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의 배임 혐의가 됐습니다. 네. 현재 고려아연 주가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고려아연 이사회가 이렇게 높은
가격의 자사주를 사는 것은 배임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전문가들은 이번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영풍정밀을 누가 차지하느냐, 영풍정밀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보는데요. 영풍정밀을 손에 넣기 위한 양측의 싸움도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계열사로 산업용 팔프하고 밸브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네. 영풍 MBK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정밀을 놓고도 경쟁적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네. 영풍정밀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때문인데요. 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지분은 최씨 일가 쪽으로 현재 분류됩니다. 네. 때문에 영풍과 MBK 연합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면 고려아연 지분 1.8%를 가져오는 효과를 네. 얻게 됩니다. 반대로 최윤범 회장 측이 가진 지분은 1.85% 줄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오랜 시간 그 재계의 그 다양한 싸움을 지켜봐 왔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극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가끔씩 봤습니다. 근데 그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금 화해 가능성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최윤범 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장영진 영풍 고문을 향해 어린 사람이 죄송하다라는 듯한 표현을 일부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미 양측 모두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소송도 많이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양측이 이미 너무 멀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쪽 공개 매수에 응할지도 지금 관심거리인데요. 한편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쪽 공개 매수에 응할지를 공개 매수 가격 외에 세금 변수가 아주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냐 기관 투자자냐에 따라 공개 매수에 응할 때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MBK 연합의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로 최소 22%에서 최대 27.5%를 내야 합니다. 네. 하지만 고려아연에 팔면 배당 소득세 15.4%만 내면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로서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MBK 연합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석과 전망이었습니다. 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